자, 일단 오늘 내용들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의 일정인데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흐름들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정부 일정을 통해서 키워드를 하나씩 제가 뽑아봤어요. 이날은 어떤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쪽을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수소 경제 관련주나 또 대선 후보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등락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매일매일 보고 있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몇 업종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뭐 5G를 비롯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리 여러분께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번 주 이제 전략들을 보면은 일단 내일 우리 일정 중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쭉 있는 일정인데요. 구제역 관련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설명절 직전에 보셨겠지만 구제역이 이제 거의 뭐 종결 단계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특별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방역 대책 그리고 상황 점검 회의가 일정이 목요일까지 쭉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안에서 아직 구제역이 남아 있다. 아직 뭐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관련주들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주들이 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께는 잘하면은 그래도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관련 이슈 그리고 동물 백신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차트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휴가 가기 전에 명절 가기 전에 이런 상담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제일바이오 그때 제가 상담 드리기로 뭐 4,500원 정도 지켜주면은 바로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고 바로 이제 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드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제역 이슈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얘도 이제 관련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한 상태고 예전처럼 막 5,700~800원까지 가기에는 힘들지만 물리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저점이 한 4,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서 한 4,500원이나 4,400원까지 반등이 가볍게 한번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아직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뭐 해야 된다. 이 지역은 의심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아예 싸게 사던가 아니면은 고점에서 급락한 다음에 아래에서 물량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각되고요. 안 그래도 최고점에서 무너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4,400원, 4,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바랄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은 오히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 또 구제역 관련주도 많잖아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우리 농가 계시는 분들도 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역 관련 이슈를 저는 좀 뒤늦게 보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고대하시던 테마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수요일이죠. 2월 13일 수요일 날에는 러시아 이제 부총리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키워드가 이제 가스관하고 철도 이슈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 러시아 부총리가 이름이 제가 어려워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 유리 뭐뭐뭐인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우리 한참 그 남북 경협주들 많이 움직일 때 기억나시죠? 작년 뭐 7월 달, 뭐 5월 달 막 이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이런 걸 펴면서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담당자, 그 당시 우리나라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아니면은 북방경제위원장이라든지 송영길 의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매칭이 돼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수요일 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들은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가스관이나 철도 같은 이슈가 분명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잘 가다가 좀 조정받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그 남북경협 이슈 때문에 철도 가지 않을까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 수요일 날의 재료를 통해서 미리 이제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 선취매를 들어간다면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재료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그날 이런 재료가 있구나,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좀 더 깊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찾아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가 이제 부산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든 것들이 이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고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는 게 인공지능도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5G가 돼야 됩니다. 5G, 5G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5G 관련주가 이미 오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몇 개 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 차트 한번 잠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라이트론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한 17%, 2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라이트론은 원래 이제 통신 장비주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주랑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상장했던 머큐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꽤 깔끔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이외에 많은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것들도 오늘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5G라는 테마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 장비, 5G 장비를 사용을 배제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G는 제가 볼 때 2월 말까지 재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관련주를 한번 좀 계속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에 서서 양봉에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도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이제 고용 동향 분석 또 발표가 있는데요. 1월 달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늘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근데 1월 달에 보통 이제 슬슬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것도 시작하고 하니까 분위기는 좀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 나오면은 정부에서 또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일자리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 저는 수요일 날 관심주로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만나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현물 주식 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 선물 파생 시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파생 계좌도 없는 분들이, 선물 거래 계좌도 없으신 분들이 옵션 만기 어떡하죠?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연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초에 브렉시트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렸죠. 실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잘 흘러갔죠. 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 없죠. 그죠? 지금은 그런 이슈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뭘 사야 되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옵션 만기 역시도 시장의 큰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급등 나오는 거 보셨죠? 미중 무역 협상 일정 잡혔죠?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잡혔죠? 잘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좀 고민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3월 달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실 때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2월 달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우리 뭐 1월 달도 별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은 그다지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랑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뭐 위험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안하면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철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가 종목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만기는 저는 뭐 딱히 대응하지 않고 가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목요일 날 재료 중에 하나 중에도 보면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요. 앞에 자가용 신재생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바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용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달라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나쁜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재생 쪽에 있어서는 이제 태양광 쪽이 볼만한 또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개인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기에 우리가 뭐 풍력 발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다가 막 프로펠러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패널. 그래가지고 저쪽에 좀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동안 좀 침체돼 있던 태양광 업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 날의 키워드로는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을 좀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들을 체크를 해놓으면은 막상 아침에 뭐 사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날 이런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주를 보니까 빠져있네? 그러면 아침에 일단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정부의 일정이기 때문에 뉴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미리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속보로 뜨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정으로 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것들을 미리미리 당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찾아보고 아유 관련주 뭐지? 아이고 이거 들어갈까 하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또 놓쳤네. 이러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요일로 넘어갈 텐데 2월 15일 금요일 날에는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좀 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항상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기가 제 책상에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계속 측정하는데 이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막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좀 추워가지고 약간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날씨가 좋아지면 미세먼지 바로 날라오죠.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추세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세먼지 특별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 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알고 계시는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이나 수소 경제나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도 좋지만 그쪽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시장은 계속 새로운 테마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있고요. 이미 고평가된 업종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빨리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박스쿨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새로운 업종들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만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일정들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쭉 통용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다음 주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 테마가 계속 바뀐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아직까지는 다 끝나진 않았다. 주도 테마들 끝나지 않았었고 시장이 보통 뭐 테마장이라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테마가 오늘은 막 많이 가고 뭐 그런 것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 많이 갔고요. 또 대선 후보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었고 남북경협주가 좀 빠졌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올라갔고 이런 것처럼 테마장이 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여러분들 귀를 열어두고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시고 캐치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들도 지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외국인 기관들도 보시면은 요즘에 뭐 거의 막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이미 막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에다가 막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나라 신용잔고 지금 거의 10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태죠.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예요. 신용잔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좀 드리자면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간 테마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하자.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테마, 뭐 5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초반에 잠깐 주목받다가 1월 중순 밀렸고 후반부 밀렸고 2월 초에 밀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5G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밀려있는 업종들을 또 새로운 테마가 나왔을 때 좀 나는 이쪽이 좋아. 나는 이거 더 갈 것 같아. 이것보다도 실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가에 잡았다고 한다면은 아쉽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 그래야지 위험한 자리에서 거래하지 않고 또 남들이 사기 전에 싼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신용도 있고 미수도 있고 뭐 스탁론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냐면은 현금이 없어서 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 알아보고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현금이 부족하다면 쓸 수도 있죠. 상황 여하에 따라서. 근데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뭐 다 물리고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불려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용거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주식 투자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회사 역시도 상장 폐지 당할 만한 그런 리스크가 별로 없다. 판단이 됐을 때 그것도 정말 안전한 구간에서 나는 현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레버리지 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 번 심사숙고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현금이 다 물려 있으니까 없어가지고 쓴다 개념으로 들어가시면은 손실이 2배, 3배 커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에 신용잔고가 많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량한 종목 사시는 것과 또 이렇게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렸고요.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거래 정지 종목 나오고 있고 하한가도 나오고 있고 살벌한 시장이에요. 제가 올빼미 공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명절 들어가기 전에 올빼미 공시 분명히 나온다고. 그날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밤 9시, 10시까지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개장하고 나서 다 무너졌죠.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또 나왔었죠. 이 올빼미 공시는 이번 주에도 나올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 상태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일단 팔고 다시 사세요. 언제 사시냐면은 지금 팔고 3월달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 감사 보고서 다 끝나고 나서 완전히 실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주가가 막 뭐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되면은 그냥 휴지가 되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거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쪼개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현금화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고 다시 사자. 정말 애매하다.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일단 팔고 다시 사세요. 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재무 상태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이렇게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큰 플랜 짜드린 거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뉴스가 뭐가 나오든 전문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평가에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여러분들 마이웨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 막 매일매일 열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아 오늘 잘 갔네? 그래 덮고 좀 쉬자.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오늘 좀 빠졌네? 그래 조금 빠졌으니까 냅두자. 또 다음날 봤는데 이거 많이 올라갔네? 좀 팔까? 차익 실현. 그 다음 주 봤는데 엄청 많이 빠졌네? 좀 기다려볼까? 다음 주 보니까 더 많이 빠졌네? 추가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서 장투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아니고 바닥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짜 좋은 업종들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꼭 고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한 7, 80% 분들은 단기 투자자분들입니다. 저 공개 방송하고 있으면은 종목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차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단기 투자자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일정들 있잖아요. 뭐 어떤 날에는 무슨 이슈, 어떤 날에 무슨 이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미리미리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